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국가직 구급 시험이 치러져서 이렇게 해설 특강을 하는 시간이 벌써 돌아왔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 시험 보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올해 제가 총평과 기출 해설은 미리 올려드렸었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총평에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난이도는 작년 국가 7급보다는 쉬웠어요. 확실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체감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작년 9개도 많았고 7개도 많았거든요. 근데 12개예요. 제가 써드리고 분석해드린 바에 의하면 12개. 제가 본 우리 20문항짜리 시험 문제 중에서 공직선거법에 한정하면 헌법 말고 12개까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나온 시험은 제가 9개년 기출 분석표도 같이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해설 강의할 때 9개년 기출 분석표는 뒤에 국가 7급은 당연히 8개년입니다. 앞에 국가 9급만 9개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면에 실느라고 깨알같이 작업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2021년 나책경까지 딱 들어가 있어. 앞에 목차를 좀 더 확 줄여가지고 내년에는 거기 날라가고 이제 거기다가 넣을 건데 10개년은 여러분 총평이라는 게 개인적인 체감 난이도와 실제 시험장에서 느낀 여러분들의 공부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들어가면 100점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100점 못 맞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12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시험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거다. 그러니 지문 하나에 대한 체감 난이도와는 다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발표 날 때까지 7급 하실 분들은 전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AS 특강 있죠. 그거 오늘도 이제 옷이 똑같아서 눈치채셨을 거지만 다음 주에 올라갈 10번, 11번 그 문제들이 이 기출문제 나오기 전에 작성해 놓은 문제들이에요. 똑같아요. 어디 바꿨는 거는 정말 똑같은 문제도 있어. 제가 그 기출문제를 보고 만든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 7급은 올해 국가 9급보다 무조건 설령 쉽더라도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50분에서 혹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다가 60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원칙은 50분 20문제 특강을 여러분들께 자세한 해설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은 앞에 있는 걸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법원 판례가 좀 많이 나왔던 게 판례 중에서는 특징이었어요. 헌재 판례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책에 다 있는 거다. 하나 빼고. 그 하나 빼고는 상관없어요. 나머지 세 지문이 책에 있어서 하나 딱 없는 헌재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거든. 그거는 몰라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지장 없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판례와 모든 그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다 갖다 여기다가 그 실른다 그러면은 책 분량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확실히 한두 지문 나중에 소거법으로 풀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옳은 것은이 많은 이번 시험 문제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보시면서 문제 들어주시고 저의 커리큘럼을 따로 오셨거나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조문집을 확인을 조금 해요. 그래야지 매칭이 돼가지고 그거 참고하셔서 조문집이 있으신 분들은 조문집 같이 펴주시면 됩니다. 일단 조문집 26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자, 페이지 26. 아유, 오랜만에 판서하니까 조금 어색하네. 맨날 전자칠판 쓰다가 요새는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헌법까지 같이. 자,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135 357 자, 대통령이니까 7로 우리 이제 표도 돼 있지만 책에는 조문집에는 26페이지 맞죠? 자, 거기 27 이제 26페이지부터 조문이 이어져서 27페이지 쪽에 있는 거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7 국회의원 5 그래서 밑에서부터 3, 5, 7로 꼭 암기하시라고. 그런데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하나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7은 그대로 맞고 우리는 이번에는 7을 뭘로 바꿨어요? 여기 1번 지문에서 7을 5로 바꾸고 주어를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게 1번입니다. 보시면 참
해설 특강은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지문 읽고 해설 보고 이러지 않고요. 설명 강하게 드려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한번 읽고 또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읽고만 보셔도 되는 문제들은 스킵하겠습니다. 1번은 첫 문제니까 볼게요.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주어가 대통령인데 5년으로 되어 있어. 쉬운 거예요. 이런 지문은. 자, 그리고 해설에서 2번 해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1번 지문 왜 굳이 보냐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뒤는 5년을 7년을 5년으로 바꿨어. 다음번에는 얘를 또 바꿀 확률이 높아? 아니야. 자, 이거 듣고 꼭 이게 먼저고 오늘 찍은 유튜브 촬영은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 1번 지문에서 제가 뭘 바꿔놨을까요? 답답해. 빨리 말해. 자, 여러분 개표 종료 시까지잖아. 이거를 투표로 바꿔놨어 제가. 그래서 그 지문 틀리게 구성했다고. 이거를 이 투표로 개표 종료 시까지예요. 실제 시험에서 아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씩 바꾸는 거. 구시군을 시도를 구시군으로 바꾸는 것처럼. 자, 하나 미리 알려드린 거고 유튜브에 올라갈 문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거 먼저 다운 받으셔서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설 강의 들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2번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이 네모 칸에 27페이지 네모 칸에 뭐 X로 써놨어. 왼쪽 칸에 예비후보자 X로 딱 해드렸잖아요. 후보자 밑에 예비후보자 X. 2번 같은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아니라고. 예비후보자 X 없어요. 3번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3년 됐고. 설마 여러분 이 3번 같은 지문이 시험장에서 거기 230조부터 235조 237조부터 259조 만약에 그걸 틀리게 냈으면 그냥 틀리셔야 돼요. 그런 건 소거법으로 푸시면 되든지 아니면 다른 게 어려우면 틀리셔야 돼요. 그걸 바꿨었겠어요. 딱 보니까 3년 맞네 그러면서 딱 찍고 1번 2번 체크 딱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4번 이제 3번 이제 건너뛰고 4번을 시험장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비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해설처럼 X로 시험장에서는. 왜냐하면 가로 안에 제가 뭐는 항상 조문 읽을 때 뭐는 제외되고 혹시 읍면동 선관위원회는 제외 아니면 뭐는 포함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건 기본기 중에 기본기예요. 가로 안에 걸 암기하는 거. 기본기 중에 기본기. 여기 2번 뒤쪽에서 보실 우리 기출문제에서 뭐 있어? 주류는 제외. 막걸리는 괜찮지 않아? 아니라고. 주류는 제외. 선거운동 하는데 이 막걸리 주고 이렇게 하면 주류는 제외로 돼 있어. 이게 주류는 된다고 지금 지문의 뒤에 기부행위 조항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부행위 조항 112조 보지 말랬지만 112조만 보지 말랬지 113조, 114조 보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112조 중에서도 1항은 또 보셔야 되고. 자, 가로 안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4번도 가로 안에 분명히 제외한다라고 11조 3항에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문부터 옳은 것을 묻는 문제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약간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2번 조문지 24페이지고요.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의 설명 옳은 거. 1번 읍면동 선관위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2번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 대하여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제가 입이 침이가 아니고 입이 닳도록 왜 조문집 1000번 보기 했어요. 상징적으로 1000번 보기고 왜 조문집 무한대로 많이 보기 했어. 조문을 암기했으면 맞추고 암기 못했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머리로 리갈 마인드로 어떻게 풉니까? 숫자 3, 5, 7 저런 것들을 몇 개의 논리적인 거 아니면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딱 보고 OX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반복밖에 없다. 내가 그 조문 자세히 아니면 그 개념을 나중에는
시험 끝나고 아 이게 이런 말이었네.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어. 맞추기만 하면 OX를. 2번이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 대해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몇 조에 있습니까? 7항에 있어요.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안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 지급할 수 있다고 10조의 2 7항에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읽어보시고요. 4번 정답 지문이니까 읽을 스킵. 자 4번 구시군 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도 하나 AS 특강 5 문제 하나 알려드렸는데 여기는 구시군. 지금 우리 4번은 구시군. 뭔데 답이? 시도죠? 시도 선관위잖아.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10조의 3 2항 해설을 보시면 시도잖아요. 근데 거꾸로 시도인데 구시군으로 바꾸고 그거 우리 AS 특강에도 제가 비슷하게 바꿔놨어. 근데 이번 시험에 이거 많아요. 시도인데 구시군, 구시군인데 시도 이렇게 바꾸는 게 많다고. 조문, 진리는 이거예요.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못 외우니까 언제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날 아침에 가방 내세요 할 때까지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제를 풀고 숫자 나오는 거를 먼저 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기본 강의, 문제풀이, 마무리 강의까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이제 옳은 것은 나올 때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라는 거. 이렇게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은 이 경우에서는 더 중요했어요. 제가 아무리 귀찮아도 문제풀이 강의, 마무리 강의 할 때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잖아요. 딱 옳은 거 나왔을 때. 나중에 잘 풀어놓고 OMR 마킹할 때 엉뚱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4번까지 지문 4번까지 보셨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문제를 3페이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문제에 귀요미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암기 안 하면. 해설 참고해서 보시되 1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만 있는 거 아니죠. 조문집 19페이지 펴보세요. 우측에 있는 표까지. 조문집 19. 그러니까 나머지는 각각 여러분 밑에 선거방송 심의위는 방심위가 설치해야 되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설치하는 거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 구시군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건 구시군 19페이지 조문집 가시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거야. 제일 짧은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안 해오면. 그래서 해설 참조해서 여기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로 다 해드렸어요. 얘는 어디가 설치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기부행위 정의조항에서 주류는 제외가 얘가 정답이에요. 2번. 어디? 4번에 2번. 정답부터 읽어볼게요. 의정활동 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 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막걸리를, 소주를, 맥주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데 떡, 다과, 음료는 얼마, 다과, 과자랑 쿠키는 얼마, 규칙에 3,000원, 만원, 식사는 얼마, 만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 거기에 공직선거법 112조 암기하래도 못하잖아.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지? 가로 안에 주류는 제외. 아니 이게 이 조문 해설 보시면 이 조문 112조 2항 2호 의례적인 행위에서 가로 안에 주류는 제외한다 라고 딱 돼 있다고.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스킵해 보세요. 조문집. 주류는 제외로 다 돼 있어. 술 주면 되겠냐고. 안 되지. 자, 그러니까 112조를 공부를 안 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만 보셔도 맞출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까지 선생님 나는 112조를 아예 안 봤는데요. 주류를 제외하는지 조문을 모르겠어. 그러면 1, 3, 4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2번 몰랐다고 쳐. 그럼 1번. 4번에 1번.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고 하는 조문이야.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 있으면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후보자가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해당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암기하고 가는 조문이야. 그러니까 1번은 5가 맞아. 3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 할 수 없다.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조문집. 여기는 안 하는 조문 아니라고요. 하는 조문이라고. 4번.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선거 기간에는 당의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7페이지 조문집 다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쉬운데 답은 쉬운데 몰랐다고 쳐. 그러면 1, 3, 4를 지워서 맞춰야 돼요. 제가 112조 기부행위 정의조항이 나오면 만점은 95점이라고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네가 시험을 안 봐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 없고. 자, 5번.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구두로 하면 연필로 적어놨다가 강의 끝나고 조문집에다가 반드시 저도 해설 달면서 여러분 제가 9월 11일 날 국가 7급 본 다음에 10월부터 기본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 껴가지고 사판을 공직선거법 조문집 우리 기본서 사판을 만들 때 우리 지금 이 시험 있잖아요. 21년 9급 저는 이 해설에서 여러분들한테 뿌릴 때 이거 벌써 체크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 원고에 한글 파일에 체크가 다 돼 있어요. 저는 해설 달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개정판 작업까지 해놔. 이거를 여러분들은 표시만 해두시라고. 옮겨 적고 막 이러지 말고 문제로 그냥 보시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옆에다가 페이지 수 지금 불러드리니까 다 불러드릴 거야. 5번에 1번은 160페이지야 조문집. 그러면 거기다가 그것만 쓰시라고. 이렇게 그 조문 끝에 제가 써놓은 끝에다가 국가 9급 2021 이것만 써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9월달 데뷔할 때까지 아 이거 올해 전반기에 나왔었지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으니까. 자 2번 페이지 158 그리고 2번에 첫 번째 줄 읽을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얘는 페이지 24. 이 짧은 특강도 준비를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이거 여기서 막 찾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2시간 찍어야 되잖아. 누가 해설 특강을 2시간씩 듣고 있어요. 짜증나는데. 자 3번은 아까 설명드렸던 또 바로 다이렉트 문제네. 어딨어? 이거 4번 이렇게 바꿨지? 자 3번은 정답인데 그냥 읽으면 시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해서 1회 이상 대담 토론회. 시도야 구시군이야. 구시군. 자 페이지 61. 여러분 반드시 이거 표시해 주세요.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개정판으로 공부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책 어차피 제가 다 해놓은 거. 근데 7급은 7급 전에 책이 안 나오잖아. 사판이. 7급 껴야 제가 항상 7급까지 끼고 개정판을 내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추록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도 61. 아까 61이라고 그랬죠. 161. 자 3번 161페이지에 그 조문. 지금 제가 해설 따로 안 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페이지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왔어. 문제 이 3장짜리에다가. 자 4번도 161페이지에 있는 그 조문입니다. 6번 정당활동 규제. 1번이 225페이지인데 2번 226페이지. 자 3번 페이지 228인데 읽어봅시다. 답이니까.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 이거 제외하고 기재할 수 없다니까. 제외하고. 자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경력. 제외하고 기재할 수 없으니까 얘는 기재할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써? 기재할 수, 게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3이 답이지. 228 밑에 4번 있지 않습니다. 7번. 자 7번을 제가 이 1번을 원래는요 여러분들 제가 초판 쓸 때요 이거 초판 쓸 때 저걸로 드렸어요. 보충 문제로. 공직선거법 초판 쓸 때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의회 의원 기초 있는 그 지방의회 의원까지 선거비용 계산할 때 대통령은 인구수 곱하기 950원이라고 지금 우리 정답 지문인데 원래는 있는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 1호부터 끝까지 있을 때 뭐는 모두 포함된다라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책에도 써드렸는데 돈은 다 틀려.
돈은 국회의원 다 틀린데 얘는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얘는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옛날 초판에는 문제로도 나눠드린 기억이 옛날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객관식 문제집 만들 때는 제가 뺐어요. 구두로 설명드리고 말려고. 자, 정답집은 어떻게 이 조문을 바꿔놨을까 보시면 7번에 1번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할 때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를 고려하나 대통령 선거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인구수 곱하기 950원을 내웠는데 이런 지문을 틀리면 그러면 이제 기약 없는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7번이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실제 시험장에서 7번에 1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했어. 시험장에서 이거 맞는 지문이라고. 그러면 옳은 것은이 12개가 나와서 물론 풀 때는 모르지. 왜냐면 밖에서처럼 지금 1번부터 옳은 거 동그라미 다 치고 시작할 사람이 없거든. 문제 풀면서 옳은 것은 뒤에 옳은 것은 이렇게 많은지 미리 체크를 했다면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었으니까. 영어, 국어에서도 어떻게든 시간 많이 걸릴 것들 아니에요.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총론, 보통, 형법 말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스킵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 선생이 숫자 문제 먼저 풀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봤는데 옳은 것이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해설을 달 때도 옳은 것은에 주황색 표시가 있어요. 주황색 표시. 제가 이제 원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원문 뽑아서 이제 해설을 달 때 저도 옳은 것은에다가 체크를 하고 시작해요. 해설 작업할 때.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번에 1번이 정답인데 2, 3, 4를 읽었으면 시간이 엄청 부족했을 거다. 다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1번이 정답이면 나중에 공부할 때 2, 3, 4를 자세하게 읽는 한이 있어도 시험 끝나고 시험장에서 2, 3, 4를 읽으면 시간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1번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믿고 제가 뭐라고 했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왔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게 연습했어. 자신을 믿고 플레이할 수 있는지 뭐 슬램덩크 그 텍스트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시험장에서도 1번이 답일 때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강단 있는 그런 사람이 시험도 정말로 빨리 됩니다. 기출문제를 해설 강의를 듣고 제가 조언해 드린 대로 다음을 위해서 책에다가 표시를 하고 하면서 이런 걸 느끼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7번에 나머지 페이지만 불러드리고 읽지 않겠습니다. 7번에 2번 지문 조문집 214, 7번에 3번 지문 조문집 218, 7번에 4번 지문 조문집 221. 설명드릴 게 없어.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긁어다가 낸 거야. 특별하게 아까 이상한 조문들처럼 설명드릴 게 따로 없어요. 읽어보시고요. 뒤쪽에서 설명드릴 판례가 좀 있어서 앞에는 빨리 나갈 겁니다. 8번은 1번이 다이렉트로는 없어요. 그러나 8번의 1번은 어디서 보셨어요? 조문집 페이지 37에 보면 그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할 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합헌성 심사를 할 때 들이대는 잣대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된다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조문집에 있으면 기본서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기 조문집 37페이지 잠시만 보세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 1번 지문의 판례는 없어. 정답 고르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37페이지에 이 써드렸던 거를 확인만 하나 하실 겁니다. 밑에서 관련 판례 1번 밑줄만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끝에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 같은 맥락으로 이 옆에다가 이걸 써주세요. 해설을 오래 붙여도 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 밑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밑줄. 얘들도 엄격한 심사를 하라고 원래 현재 헌법에서는 누구나 다 보던 판례야. 근데 여기다가 이거 대표적인 거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뺀 것뿐이에요. 근데 넣으세요. 이거 없어서 이 문제를 틀린다? 아, 그거는 인정 안 됩니다. 왜? 3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제가 대장, 포스타
춘장, 소장, 중장, 이게 대장 아니야. 육군.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지자체 장이에요. 8번에 3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없어.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가 이게 주어야, 주어. 영어에서 주어를 S로 하죠? 서술어가 이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대장이에요, 대장. 자, 그래서 여기는 127페이지로 조문집에다가 요렇게. 아, 이거 여기 밑에다가 뭐 써? 지역구 국회의원 써놓고 X. 이렇게 해놓고 국가 구급 2021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훌륭하신 9월 11일 대비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뭐 32, 16, 12 이거는 수업 시간에 숫자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32, 16, 12 오케이. 그다음에 그건 143. 자, 밑에 4번은 누구든지 선거복법 135페이지입니다. 9번에서요. 아마 혹시 이걸 문제 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3월 달 개정법 3월 두 번에 걸치 23, 26 3월 23, 26 근데 중요한 거 그 탑법 개정이나 이런 거 말고 자 여기서 개정법 특강을 유튜브로 해드렸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걸 다이렉트로 물어본 건 아니야. 개정법에서 문제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정법 특강 문제 그 우리가 개정됐던 그 지문을 다이렉트로 물어본 게 아니야. 여기는 해설을 보세요. 9번은. 자, 여러분. 자, 9번에 1번에 왜 해설의 별표가 3개가 돼 있냐면 이번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7급이나 내년 시험에서 이 개정법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저는 2018년에 예를 들면 4월 6일 날 법이 개정됐는데 4월 7일 날 9급을 받단 말이야.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4월 6일 날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 법으로 낸 거야. 그래갖고 복수정답이 하나 인정된 적이 있어. 근데 여기는 복수정답 신청했는지 저는 이제 알 바가 없는데 1번 보세요. 지문이랑 우측에 있는 해설이랑 같이 보세요. 자, 먼저 사전투표 1항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구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조문집 여기까지야. 근데 개정법 특강 때 뭐 다뤄드렸어? 자, 여기서 해설 놓으시면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놓고 밑에 2021년 3월 26일 다뤄드렸단 말이야. 별표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도 몰라요. 교수님이 의도를 하신 건지 국법으로 되신 건지 이건 알 바가 아니야. 근데 그거 빼고 이렇게 엮었어. 바로 밑에 6항이랑 사전투표 설치 공고 및 통보 및 사전투표 사무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선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법 빼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문은 맞는 거야. 거기다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있어.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1번은 개정법에 있는 뒷문장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걸 복수정답 12로 거신 분이 계시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개정법 안 넣어도 지금 문장은 국법으로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5항 뒤쪽 후단에 쪽에 있는 거 빼고 이렇게 묶어서도 이것도 맞는 지문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혹시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1번에 대한 뭔가 혹시 새로운 게 있다면 유튜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번은 왜 수업 시간에 똑같이 제가 어디다 썼냐면 이 강의실이니까 여기다 썼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실 분 없지. 1년 번호를 떼지 않아. 사전투표는 왜 QR코드인데 무슨 놈의 1년 번호가 있어. 제가 선관위에 있는 제자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그랬지. 야, 왜 조문은 1년 번호를 떼지 않냐고. 있으니까 떼지 않냐고. 아니야? 이렇게까지 제가 우리 제자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 선생님, 조문은 그렇게 돼 있고 엉터리 아니 그 조문은 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게 되어 있는데 QR코드가 있지. 떼는 그 자체가 없다. 사전투표는 어차피 그 카드 리더기 같이 여러분 이번에 보궐선거할 때 사전투표소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QR코드지 그 1년 번호 떼는 그게 자체가 없어. 그래서 강조드렸어. 근데 이 시험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당연히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 지문이 뭐냐면 2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떼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떼지 아니하고가 조문이에요. 수업 시간에 인구수,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은 다 구두로 특히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집에 있는 거 외우는 게 1순위지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2번은 251페이지로 체크해 두시고요. 지금 불러드리는 건 조문집 빨리 찾으시라고 여러분들 편하게. 이거 체크해 두시라고요. 이거 아까 써드렸던 거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3번 보궐선거 사전투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그 선관위에 도착해야 된다. 오후 8시입니다. 가로 안에 있고요. 247. 자, 4번 235페이지에 있고 조문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기도 앞부분도 또는 교직원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뒤가 틀렸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9번의 해설 보십시오. 사전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이 틀렸다는 말이 그거야. 앞에도 걔들 중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교직원이 빠졌어. 그러니까 어차피 틀렸어요. 10번 옳은 겁니다. 1번은 266페이지에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축약해서 또 실어드렸고 우리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동시개표 투표한 수보다 참관인이 적어. 투표한 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참관인을 둬. 그때 위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게 266페이지에 있고 침해한다? 틀렸어요. 침해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중앙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중앙선관위예요? 구시군 선관위예요. 많다고 그랬죠. 지워졌는데 지금 시도인지 구시군인지 중앙인지 이거 이번에 많이 벌써 지금 여기가 앞에서 하나 둘 여기가 벌써 세 번째네. S강이면 제가 바꾼 것까지 4개나 보는 겁니다. 조문을 반복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조문을 이렇게 바꾸니까 273페이지고요. 조문집 3번은 268페이지인데요. 한 후보자란에만 둘 이상의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하는 게 아닌 그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코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한 후보자란에만 둘 이상 기표된 거. 그 칸에서 이렇게 칸 쭉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뭐 걸쳐서 아니면 막 여러 가지의 무효 투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효로 안 본다는 거고. 4번 270페이지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4번 판례 그 해설에 써드린 대로예요. 4번은 조문집 270페이지 1번 판례는 조문집 266페이지 11번 투표소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며 구시군 선관위는 다이렉트로 또 하나 나왔네. 예.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 그 다음에 읍면동 선관위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해설처럼 페이지 235 그리고 투표소 설치할 수가 없는데 병영이랑 종교시설 안이 있으면 종교시설 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까먹을까봐 총 생각하라고 했던 거예요. 총 수업 시간에 총 거기는 안 돼. 투표소가 없어서 그래도 설치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라고? 종교시설에다 하라고. 그런데 문제 보니까 어디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말로만으로도 여러 문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신 거 안 들으신 거의 차이죠. 그거는 235페이지 그대로 있고요. 3번 정답입니다. 237페이지. 자, 4번. 해설로 자세한 건 보세요. 4번. 은행법 2조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은 사전투표소에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전형적인 거. 누구는 되나? 아까도 많이 봤지? 있으나 뒤에는 안 된다? 네, 틀렸지. 누구? 사립초등학교 직원 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될 수 있어요. 조문에 있다고. 그래, 그대로 237페이지에 있는 148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2번 여러분 재외선거도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외선거. 근데 이번에는 재외선거 문제 보니까 또 옳은 것은 고르는 건데 답은 쉽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이 12번의 4가 정답 지문이잖아. 옆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우선 국가 구급 2021. 여러분 어떤 건 약간 비틀어서 이거 국가 구급 2021로 제가 써놨네. 320페이지를 가시면 조문지표. 왜냐면 똑같이 나온 문제예요. 과거 그 지문하고. 218조의 16의 3. 자, 321페이지에 가보시면 4번 있어요. 기출지문 4번. 그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저기 19야 저게. 21이 아니라 똑같이 정답이 이렇게 여기랑. 이게 기출지문 4예요. 여기 페이지 321페이지에 기출지문 4번 있지. 거기에다가 이거 어딨어? 이렇게 해놓으라고. 거기 4번 옆에 어디 옆에 국가구급 2019 옆에 이거 써놓으라고. 똑같아. 그냥 답이야 이게. 뭐냐? 옳은 거. 이게 옳은 거야. 나머지 틀린 거 하나씩 봅시다. 12번에 1번 같은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읽어보면 중선위와 구시군회장은 제외선거인 명부 및 국외 부자자 신고인 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해서 제외선거인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외 부자자 신고인 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해야 한다. 땡. 국외 부자자 신고인이 아니라 제외선거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제가 우리 공직선거법 AS 특강 유튜브 특강 때 많이 만들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314페이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조문 보면 맞추고 안 보면 틀려. 2번은 페이지 305. 다 읽지 않고 끝에만 위촉하여 구성하며 끊으시고 공관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틀렸어요. 호선이에요. 호선. 서로 중에서 뽑는 거야. 공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번 제외투표는 시도. 자, 지금까지 몇 개 봤어? 하나, 둘, 셋, 넷, 5번째네. 제외투표는 시도 선관위가 개표한다. 땡. 누가? 구시군 선관위가 개표한다. 여러분 유난히 많지 이번 시험에는 이런 거. 자, 근데 이거 예측 이거 나오기도 전에 제가 유튜브 문제 AS강 5번에서 설명드려요. 그런 거 많이 받고 제 눈에도 그거 바꾸게 미리 보이더라고. 근데 교수님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여지없이. 왜? 여러분들 틀리게 내려고, 속이려고. 그러나 맞추셔야 돼요. 4번 설명드렸고 13 선거인 명부가 이번에 여러분 13번도 선거인 명부지. 제가 나눠드린 19개년 기출분석표에도 있지만 20번 문제 보세요. 20번 문제 한 장 넘기셔. 저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2개나 나왔어. 문제가.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 내다가 19번 내다가 20번에서 이 칸을 맞추려고 하다가 선거인 명부 문제를 짧게 냈는지 또 그거는 의문입니다. 역시 여러분 교수님 성향이 보이시죠? 이 패턴 또 나왔네. 13번에 3. 13번에 3은 71페이지 조문집이에요. 71페이지고 3번 답을 읽어볼게요.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오기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해서 당의 구시군회장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 불복이 있는 관계인은 관할 시도 선관위 땡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그럼 몇 개야 지금? 벌써 5개가 넘었지? 시도가 아니에요. 구시군. 그리고 13번에 1번 얘처럼 똑같아. 지문을 안 바꿨어. 국가 7급 작년 2020 페이지에 가면 다 적혀 있어요. 조문집 13번 선거인 명부 조문 라이브한 거니까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14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설명드릴 판례가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본 이유인데 자 14번은 여러분 350페이지 쪽으로 조문집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350페이지에 가시면 1번이 나와. 14번은 지엽적인 조문을 물어보긴 아니 그 지엽적이라는 게 좀 암기하기 쉽지 않은 막 숫자가 많이 나오는 조문인데 답이 쉬워서 시간은 걸렸어도 틀리면 안 돼요. 왜? 4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알고 있는 거고 뉴스만 봐도 아는 거야. 정답 지문 4번.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서 공소법 규정에 규정된 죄를 범해서 얼마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돼?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말고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 지자체장 당선인은 얼마야? 300만 원이야? 아니에요. 당선인은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선 무효 안 시키려고 얼마짜리를 자꾸 때리는 거야. 우리가 싫어하던 좋든 벌금 80만 원을 때리는 거야. 자꾸 당선 무효 안 시키려고. 그런데 얼마예요?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당선인은 100만 원. 나머지가 지금 헷갈리게 돼 있는 조문 아니에요. 어디는 300만 원이야? 자, 1번 지문 보세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누구야 주어가? 선거 사무장. 100만 원이야? 땡.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 여기는 300만 원이라고. 해설로 보세요. 페이지 350, 1, 2번. 그리고 2번 비례대표 아니에요. 왜 비례대표는 제외로 되어 있어? 대통령하고 전국 단위 선거인데 그 후보자 정당 단위로 치르는 전국 단위 대통령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후보자한테 꼭 그 책임을 물어야 되냐고. 그래서 비례대표가 제외로 되어 있어. 근데 비례대표로 뚝뚝 써 있으니까 틀렸고. 3번 14번에 3번 보시는 겁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사람은 공선법에 따라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뭘로 되어 있어요? 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얘를 뒤집어서 바꿔서 냈으니까 가로 안에 거를 아까 주류는 제외랑 똑같아요. 얘는 포함이야. 와, 오늘 목이 엄청 마르네. 자, 연속해서 계속 유튜브 촬영하고 떠들었더니 목이 엄청 말라요, 여러분. 자, 14번 그래서 4번이 국가 구급 2013하고 똑같은 지문입니다. 351페이지고요.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서 공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은 무효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 구급 2013하고 똑같아. 자, 15번 옳은 거. 1번 국가 구급 이것도 276페이지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실 겁니다. 누가 공고해? 그러니까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해 국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중앙선관위장이 공고해? 아니, 국회의장이. 빈출이에요. 2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관위의 서면으로 해당 선거구입니다. 해설 보시면 돼요. 조문지문 285페이지에 있고. 후보자가 한 명일 때 무투표 당선으로 하는 거 있잖아. 무투표 당선. 헌법이 위반돼요? 위반 안 됩니다. 선거권을 침해한다. 3번 틀렸어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284페이지. 여러분 해설에다가 제가 지금 페이지 적어 드렸죠. 네, 조문집 284. 해설에 제가 지금 안 불러도 이 판례는 적어 드렸단 말이에요. 조문은 그냥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조문도 지금 불러드리고 있고. 무투표 당선 후보자 한 명일 때 선거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은 정답입니다. 193페이지 조문집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자, 16번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런 조문집을 보시는 이유예요. 그대로 조문집에서 16번 1, 2, 3번. 자, 16번 선생님 이 4번 우리 책에 없는데요? 그러면 틀려야 돼요? 아니요. 1 이건 조문이고 2번 3번이 다이렉트로 우리 조문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조문이니까 없어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왜? 속어법으로. 얘는 유일하게 하나 없는 게 얘예요. 그래서 얘는 오려서 붙이세요. 페이지 343에서 4에다가 1번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언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2번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이렇게, 3번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렇게 어디에 돼 있어? 우리 조문집 343에서 4페이지 해설처럼 그대로 돼 있으니까 4번만 플러스 합시다.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건 저도 봐야 돼요. 먼저 해설로 정지문을 보시고 어디를 바꿔놨는지 확인만 합시다.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투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행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 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지문으로 올라가시면 어디를 바꿔놨어요? 이것들 선거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판례는 제가 개정판에는 추가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오리시는 것보다는 가필로 해서 몇 줄 안 되잖아요. 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뤄 놓으십시오.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몰라도 답은 맞춰야 돼요. 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17번 선거 공모입니다. 여기도 옳은 거예요. 1번 138페이지 조문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한 종과 전단형 선거공보 한 종. 여러분, 전단형은 누구만? 해설처럼 대통령 선거만.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주어가 틀렸네요. 지금 읽은 주어. 얘 빼고 나머지가 조문에 써있지. 139페이지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장. 자,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한 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어에서 얘만 빠진다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3번 혼인한 딸, 시집간 딸, 외조부, 외갓조 제외해요, 포함해요?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140페이지에 있어요. 가로 안에 혼인한 딸을 포함한다. 틀렸어요. 4번이 정답 지문인데 제가 왜 총평에다가 여전히 기존 기출 문제가 그대로 많이 출제된다. 기출 지문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써드린 것만 불러드린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지금? 셀 수도 없어요. 자, 이거는 언제 기출입니까? 이거 조문집 139페이지 가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것만 써놓으면 돼. 이 옆에다가 국가 구급 2019 이 옆에다가 우리 2019 이렇게 이제 139페이지 가면 이거 써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4번, 17번에 4번. 자, 18번도 역시 옳은 거고요. 뒤쪽 풀 때 시험장에서 짜증나고 화났을 거예요. 어디부터 옳은 거예요? 14, 15, 16 빼고 전부 끝까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먼저 풀었는데 영어랑 국어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 확보가 많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 관리가 5과목 또는 6과목 시험 볼 때는 중요하다. 자, 18번. 여러분 18번 1번도 이렇게 되니까 하나 적어 드릴게요. 18번 1번. 조문집에 여기 18번 여기는 전부 다 조문집 89페이지고요. 이 1번이 국가 7급 2013이랑 국가 7급 2013 똑같습니다. 13년. 읽어볼까요? 1번하고 3번이 며칠 전이에요. 1번하고 여기 지문 3번이. 하나는 지금 지문이 둘 다 90일 전으로 되어 있네. 둘 다 30일 전까지입니다. 비보장지로 슬픈 소식은 장지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30일. 조문 두 문자. 비보 슬픈 소식이 장지까지 가는데 30일 동안.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지금 90일로 되어 있지. 30일이고 얘는 국가 구급 2013하고 다이렉트로 똑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사립중학교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할 때 30일.
비보장직 여기 있네요. 30일인데 그다음에 자, 후보자 등록 신청 전이 맞으려면 앞에를 바꿔야죠. 4번 지문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아니고 해설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19번하고 20번만 보고 오늘 특강 해설 특강 강의 이제 막을 내리겠습니다. 19번을 보실 때는 조문지 103페이지를 같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틀렸을까 혹시? 자, 103페이지. 자, 여러분 103페이지 보시면 관련 판례 1이 있고 밑에 2가 있어. 2가 있는데 이 2에서 중간을 보시면 따라서 해놓고 제가 꺽쇠를 쳐드렸어요. 읽어봅시다. 당내 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일지라도 꺽쇠 닫고 그래도 당내 경선운동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그래놓고 뭘로 만들어 드렸어? 뒤에 이전이라면 해당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실제 기출이랑 제 예상 지문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이거 적중으로 바꿔놨습니다. 자신 있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자, 왜 그래서 조문집 천문보기 했는지 기출 해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더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조문은 암기하면 맞추고 판례는 거의 다 들어있고 99% 이상. 자, 1번은 이전이라 할지라도 해당한다. 19번에 1번이 답이야. 시간이 모질라. 2번, 3번, 4번을 읽으라고 안 읽으라고 시험장에서. 읽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에 1번에 답을 준 건 그 와중에 작은 여러분들의 배려야. 교수님께서 1번을 정답 지문으로 찍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2번, 3번, 4번을 읽지 말라고. 자, 그리고 102번, 3번 그대로 해설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4번도 우리 104페이지 2번에서 적중을 딱 시켜드린 겁니다. 4번 읽으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 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당내 경선은 공선법 관련 조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해당하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만 땡. 104페이지 투표용지에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얘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상 지문 2번에서 그대로 맞춰드린 지문이에요. 안 읽은 2번, 3번은 해설 참조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선거인명부 문제 하나 더 나온다고 했던 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마지막까지 지워졌네. 예. 시도인지 구시군인지 이렇게 바꾼 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괴롭혔네요. 보시면 20번에 1번 64페이지입니다. 조문집. 자,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시도 선관위에 송부. 땡.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 7개도 넘죠 지금까지. 이걸 답으로. 아니 이걸 지문으로. 자, 2번 답이고요. 그대로. 자, 3번 보시면 선거인 명부 또는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땡 틀렸고요. 이거 주구장창 제가 이거 왜 써드렸어요? 28, 22, 5일간 24, 20, 2일간 못 외우게 쓰면 2, 5 요구르트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뒤에다가 사족으로 14일을 따로 붙여놨네.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나머지 선거. 그 14일은 어디서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 23일, 나머지 선거 14일. 그 14일이 뒤에 사족으로 붙어서 틀린 지문으로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문항 강약 조절해가면서 빠르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나요? 해설 강의라든지 제가 올려드린 이 해설을 보고 뭘 느끼셨나요? 다 필요 없네. 조문만 정확하게 암기해도 판례 문제를 한두 문제 틀린다 쳐도 90점이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 7급이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암기하는 그런
그 트라이 실제로 시도하는 것밖에 없어. 거기에다가 유튜브 특강 있죠. 이 기출 문제보다 더 기출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드립니다. 그 작은 10분, 15분짜리 유튜브 강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 짐은 더 맞춰서 붙고 떨어지는 게 시험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9월 11일 국가 7급 시험은 문항수도 5개 늘었고 난이도도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거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지름길은 조문집, 지금부터 또 수백 번 보기 플러스 혹시 모를 개정법, 무조건 싸1 헌재 결정 판례 유튜브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9월 11일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번 유튜브 콘텐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